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와서 꼭 정해야 될 것. 먼저 이제 원장님이 사전에 주셨던 그 인터뷰 내용 기반으로 해서 네네네. 원장님들이 병원을 어떤 이미지로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브랜드 컨셉을 만들었고요. 네이밍하고 브랜드 컨셉하고 우리 주변 환경과 가치를 분석하는 PVPS라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원장님은 내분비, 원장님은 감염내과. 결국에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뭔지를 살펴봤는데 대학 교수 출신으로 고난도 진료를 갖춘 내과 전문의라는 것이 공통 장점이었고요. 두 분이 일관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그 단편적인 의료관리가 아닌 통합적인 의료관리를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내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암 환자나 급성질환, 예방의학, 맞춤의학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타 의원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핵심 진료 항목들을 보면 일반 내과 진료는 다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내분비 질환, 당뇨, 갑상선, 골다공증 포함해서 감염이나 호흡기 그리고 암케어와 개인 맞춤의학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서화하니까 너무 깔끔하고 그래서 아까 요건 당연히 가는 거고, 요거 장점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브로드하게 가든가 아니면 하나를 더 줘서 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의 병원의 키워드나 언어를 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들이니까 원장님께서도 이거를 기본으로 잡고 앞으로 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환자들의 핵심 타겟을 보니까 내과나 내분비 면역질환이 있는 중장년층이 타겟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득을 보니까 중상층의 40, 50대 이상의 그렇죠.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보니까 질환을 단편적으로만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그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도 몰라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이 환자의 문제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원장님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봤더니 원장님들은 대학병원 교수 출신으로 경험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 해결 방법이 없는 환자들을 오시면은 같이 고민해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좋은 의사들이라고 봤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이런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대학병원 수준에 맞는 의용급의 진료를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맞춤형 치료로 평생 건강관리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키스토리라는 걸 작성했는데요. 키스토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내 질환을 제대로 알고 한 번에 관리해줄 의사 또는 의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그리고 통합의료 키워드고요. 한 번에 진료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평생 건강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탄탄한 실력이 검증된 대학병원 출신의 의사들이다라는 겁니다. 통합진료, 차별화, 동반자 세 가지 키워드를 산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의 이미지에도 들어가고 블로그를 작성하거나 병원 소개를 할 때도 이런 이미지들이 키워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만 봤어요. 그리고 진료 컨셉이 일반 내과하고는 다르다는 컨셉이 있고요. 토탈 케어가 가능한 진료 컨셉, 그리고 고급화. 사실은 또 고급화를 좌우하는 게 병원의 이미지 또는 인테리어 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고급화를 하셔야 되고 말씀하셨던 진료실의 개별화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조그마한 소품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조금 더 좋은 것들로 고급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료 컨셉, 고급화, 그리고 365일 진료 부분은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오픈 마인드랑 저는 병원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니까 같은 내과 전문이라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날 근무를 하시는 한 번 돌아가면 평일날 휴무를 하시면 한 분이 쓰고 좀 수요일이나 목요일날이 확실히 환자가 좀 적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날 돌아가면서 쉬면은 결국은 쉼은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365가 결국은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진료가 늘리든 시간을 늘리든 그리고 그러니까 저 불안한 마음에 약간 근데 이거를 중간에 365를 하는 거가 조금 더 나빠요.
그러니까 차라리 300칩을 처음부터 하다가 딱 컨셉으로 그냥 해야지. 컨셉 잡다가 이제 조금 안정돼서 빼도 되냐 물어볼 때 빼도 돼요. 근데 이제 가다가 안 됐을 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하다가 하시는 게 조금 빨리 올라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가 좀 추천은 드리거든요. 요거 때문에 꼭 상의한 건 아닌 건데 이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휴가도 가자. 왜냐면 둘이 하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병 원장님들은 무슨 설날, 뭐 추석날 이런 때 묶어가지고 막 외국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둘이니까 일정 조절만 미리 만성질환들이니까 하면 뭐 5일, 뭐 4일 이렇게라도 봄, 겨울 뭐 이렇게 가면 한 명 싹 커버하고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즐길 수 있는 것들 수요일 날 하루 빼거나 뭐 목요일 날 반나절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일요일 날 반대로 또 뭐 그렇게 할 일 있다고 진료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찌됐건 장점이거든요. 맞아요. 홍보에도 장점이고 병원 어찌되고 매출에는 장점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일단은 오케이로 하고 이 중요한 건 어쨌든 가족이 있으니 가족들의 반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마인드는 뭐 근데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반대 안 할 거죠. 절대 말할까봐 걱정을 하죠. 절대 반대 안 할 거예요. 왜 집에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찬성이 그렇죠. 오케이. 그럼 365 진료에 맞게 그 진료실을 처음에 구성하실 때 그런 컨셉도 좀 우리 도면도 가져왔는데 그 수액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잡아두시. 있어. 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도면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를 가지고 마케팅 포인트는 고급스러운 환경과 이런 그 새로 생긴 병원인 만큼 최신의 장비가 있다라는 점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바탕된 통합 진료, 그리고 친근함, 두 분 원장님께서 친근한 이미지가 있고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소통, 예를 들어 뭐 네이버에 리뷰가 달리더라도 그냥 두지 마시고 항상 댓글을 달아서 환자들이 봤을 때 여기는 그 직접 소통하는 의원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젊고 실력 있는 의사들, 그리고 쉬는 날에도 한 원인을 부른 질환자들이 찾아오면은 다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에서 차별화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이밍을 일단 3가지를 골랐고요. 첫 컨셉을 처음에 포함된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키워드라면서 대전을 대표하는 그 의원이라는 이미지 컨셉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창적인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3가지를 두둥. 키워드는 네, 따뜻함과 하는 일마다 복이 온다는 옴의 의미를 포함해서 나온다라는 하나가 있고요. 휴온. 예, 지역 키워드는 휴온내과를 대표하는 바로 휴식과 안도감을 표현하는 온을 합쳐서 여기에 저는 내과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색대 네, 노출될 네. 확률이 높아져. 저도 대전은 좀 붙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 네네네. 그리고 개별 키워드로 소망 담은 내과 이런 느낌도 요새 많이 해요. 네. 이름은 뭐 저희가 정할 수도 있지만 원장님께서 또 마음에 드는 이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여러 가지 이름을 검토를 했었는데 네네네. 예, 그 중에 또 버리기 아까운 이름들도 있어서 메디트리, 메디컬 트리. 체험내과는 체험이라는 순우리말 결합된 것이고 개별의 온마음 내과라는 따뜻한 뭐 그런 이미지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건강한 사람들 내과. 맞아요. 요즘에 그런 식의 컨셉이 많더라고, 저런 이름이요. 네. 그죠? 그래서 거의 다 한 번씩 천천히 곱씹어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데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이름에서 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봤을 때의 느낌, 진료 봤을 때의 느낌의 느낌이 그러니까 블로그를 보거나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그 느낌이 딱 일치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시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일치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일치화가 안 돼도 환자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치화가 되면 유리하다. 기존에는 그렇게 이렇게 뭔가 컨셉을 잡고 하는 그쵸, 경우가 그냥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됐습니다. 그때 외워야죠. 근데 지금은 계속 경쟁의 시대가 계속 들어왔고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시작되는 데가 어디냐? 치과예요. 치과가 왜 많이 되느냐? 제일 많이 망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건물에서도 두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독창적인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조금 앞서가는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인 거죠. 그 선택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한번 다양하게 고민해서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셔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제안은 그때 한번 드리고 싶어서 네. 홈페이지에서도 반영이 될 건데요. 네. 홈페이지만 보고 이제 환자들이 여기를 찾진 않아요. 환자들은 오기 전에 블로그도 보고 리뷰도 보고 이제 원장님들이 어떻게 했는가도 보고 홈페이지까지 와서 마음의 허들을 한 단계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홈페이지처럼 질환에 대해서 뭐 일일이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자 싶습니다. 그래서 모던하고 간결하고 메시지 위주의 홈페이지를 만들 거고요. 예시로 보면은 이런 그 메인 화면에 원장님들의 진료 모습이나 병원의 깔끔함들이 나와 있는 동영상이 있고, 그 다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우리 병원의 핵심 장점 메시지 3가지를 요약해서 또 구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홈페이지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게끔 만들겠다라는 거고, 홈페이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르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거기서 여기저기 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기서 많이 안 차. 이게 옛날에는 네이버 플레이스가 더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중요했던 부분도 있어요. 원장이나 진료 시간이. 근데 요새는 플레이스가 그걸 엄청 대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진료 시간, 진료 과목, 원장 정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홈페이지가 훨씬 중요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가 못 만들진 않는데 기호가 들어가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게 감성,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더 감성이 호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분비 같이 이런 질환들은 죽을 질환이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병원의 칭찬 이런 것들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이유가 속상하셨겠어요, 이 한마디. 결국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뭔가 찾아 헤매는 사람이 딱 느끼는 그 감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식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일단 이제 원장님들이 결정해 주실 거는 이런 네이밍 네네.